자, 오늘 경기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발 투수는 이제 양현종이었고요. 총 3이닝을 던졌는데 구속도 괜찮았고요. 전체적인 모습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커브를 좀 많이 쓰려고 노력을 하다가 그 커브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들어가지 않아서 장타도 허용하고 안타도 얻어맞고 말도 안 되는 그 제구 안 되는 애들이 던질 법한 그런 패대기 투구도 하나 나왔지만 전체적인 몸이 나쁘진 않았던 것 같고, 아마 본인이 원하는 로케이션에 원하는 각도로 들어가지 않는 모습이 좀 자주 나오다 보니까 결과랑 상관없이 투수 본인이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제스처를 많이 취했던 것 같은데, 다 투수의 욕심이죠. 그만큼 욕심이 많은 거고 자기가 던지는 공에 대한 프라이드가 높은 선수고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아마 시범 경기 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더 가다듬어서 정규 시즌이 돌입하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썩어도 준치라는 말이 있는데 이 선수에 대한 피칭 퀄리티를 의심하지 필요는 없어요. 자기 몫은 해줄 선수고, 변석기 때만큼의 압도적인 2점대 방어율에 WHP가 1.2 이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느 팀에서나 있을 법한 준수한 3, 4 선발 정도의 퀄리티는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선수고, 그 이상도 해줄 수 있는 선수죠. 전성기에서 좀 내려왔다 뿐이지 지난해에도 국내 선발 중에서 박세용 다음으로 많은 이닝을 소화했거든요. 그만큼 이제 이닝 소화보다는 올해부터는 좀 더 던질 때 집중해서 퀄리티 있는 피칭을 해주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작년에 이제 좌투수이면서 좌타에게 좀 많이 약했거든요. 우타자 상대로는 성적이 좋았고, 그랬던 이유가 슬라이더의 약함과 그 다음에 빠른 공이 더 이상 이제 왼손 타자들, 좌타자들에게 압도적이지 못했다.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양현종이 극복해 갈 거냐, 커브로서 한 가지 타이밍을 더 추가해서 타자들에게 혼란을 줄 것인지, 어떤 모습으로 돌파해 나갈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타자들을 좀 한 명 한 명씩 보면, 주전으로 나왔던 박찬호 오늘 좋았죠. 팀의 첫 안타도 올렸고, 그 다음에 수비의 미스, 배정대의 포구 미스도 있었지만 어쨌든 까다로운 타구를 외야로 만들어서 3루타를 친 모습도, 타석에서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좋았습니다. 희생타 타점을 올리는 모습도 있었고, 아만 수비에서 이제 알까기, 암만 그라운드 사정이 좋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핑계죠. 팀의 주전 유격수면 그 정도는 안정적으로 캐칭하고 그 다음에 송구까지 해줬어야 되는데 알까기 모습은 좀 아쉬웠다. 그거는 어떻게 커버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는 기본적인 플레이를 못 해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비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또 좋은 모습도 보여줬어요. 아주 폭넓은 수비 범위를 보여주면서 서건창이 이제 과연 저 형이 잡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의심하면서 끝까지 가서 잡아주는 모습은 또 좋았고요. 최원준도 이제 안타를 신고하면서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다. 그다음에 오키나와가 굉장히 좀 바람이 많이 불고 있는데 미스 없이 외야 수비를 해준 점에 있어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고, 작년에 연습 경기랑 시범 경기 때 최원준 못해갖고 제가 쟤는 퓨처스에서 시작해야 된다 욕받고 시작했는데, 개막전에서 원준이가 홈런 친 다음에 제가 대국민 사과를 했거든요. 했던 것처럼 주전 선수들에 대한 어떤 성적,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거는 좀 섣부를 수 있다. 그래서 주전들에 대해서는 좀 말을 아끼려고 합니다. 잘했다라고 해서 너무 띄워줄 필요도 없고, 지금 모습이 좀 아쉽다라고 해서 많이 까내릴 필요도 없고요. 결국 주전으로, 어느 팀에서나 주전으로 쓰는 선수들은 그만한 결과물을 보여준 선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마찬가지 맥락에서 김도영 오늘 안타도 못 치고 수비에서 송구도 약간 불안했지만, 김도영 걱정을 왜 합니까? 지난 시즌 MVP인데요. 오늘 인터뷰도 나왔지만 최영우가 도영이가 작년만큼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작년만큼 또 올해 또 하면은 그거는 신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만큼 어려운 기록을 작년에 김도영이 해냈다라는 뜻도 있지만, 또 너무 많은 기대감과 스스로 잘해야 된다라는 압박감 때문에 스스로에게 많은 짐을 지우지 말라는 뜻이죠. 가볍게 해라, 가볍게. 할 수 있는 만큼 해줘도 충분하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김도영은 정규 시즌에 맞춰서 잘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영우도 오늘 이 선수가 사실 시범 경기나 연습 경기가 중요한 선수는 아니잖아요. 클래스가 있는 타자고, 그리고 이제 최영우가 경기에 안 나오는 날 그 빈 공백을 윤도현이나 변우혁, 박정우,
김석환 이런 선수들이 그만큼 이제 공백을 최소화해줘야 되는데 최영우의 공백이 워낙 크거든요. 지금 우리가 매년 꾸준하게 띄워주니까 잘 모르는 거지 라인업에서 이 선수의 이름이 지워진 상태로 정규 시즌을 진행한다 라고 하면 사실 이 공백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빨리 나와서 최영우의 짐을 좀 덜어줄 필요가 있고 나성범의 어깨가 그만큼 무거워지는 거죠. 이제는 어떻게 보면 리더십이 진짜 본격적인 테스트에 올라갈 수 있는 한 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즈덤에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 삼진율이 30%가 넘어가는 진짜 뭐 아니면 도 아닌 도식의 선수가 아니냐. 지난 시즌에 맷 데이먼은 영화배우죠. 맷 데이비슨이 생각나는 그런 공갈포 유형의 선수가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막상 지금 오키나와에서 보여준 모습만 보면은 상당히 신중한 선수예요. 유인구의 백 잘 안 따라가고 자기 존을 충분히 지키면서 컴팩트한 스윙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타격 메커니즘에서 나오는 번개 같은 타구. 오늘 우리가 봤죠. 하나는 2루타가 되고 다른 거 하나는 이제 아쉽게 좌선상에 파울이 됐는데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굉장히 좋다. 자기만의 야구관과 존이 확실한 선수고 쳐야 되는 공과 지켜봐야 되는 공을 구분할 줄 아는 선수다라는 거를 좀 본 것 같아서 안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좋았던 거는 의외로 1루 수비가 견고한 선수냐. 오늘 개똥 같은 송구가 몇 개 왔는데 다 몸을 던져가면서 제대로 캐칭을 해주는 모습 보면은 작년만큼의 기아 내야가 카오스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최다 실책의 불명예는 유격수 박찬호랑 삼루수 김도영이 기본만 해줘도 그 정도는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습니다. 위즈덤 더욱더 기대하면서 우리가 시범 경기 때도 좀 봐야겠고요. 위즈덤이 정말 장타랑 어느 정도 기본만 해줘도 김도영이 굉장히 더 편한 상태에서 타격에 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시너지들이 김도영, 나성범, 위즈덤 이 세 명의 시너지가 좀 잘 났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식은 드디어 우리 이우성이 어제 2루타에 이어서 오늘 홈런까지 쳤습니다. 오늘 멀티hit을 쳤는데 확실히 타구질이 살아났죠. 어제 이제 유격수 쪽에 키를 넘어가는 먹힌 타구 하나가 뭔가 선수에게 새로운 기분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준 것 같고 자기만의 타이밍을 좀 찾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우성도 이제 시범 경기 때 계속 나올 텐데 지금 기아 전체적인 포메이션을 보면은 빡빡해요. 어떻게 보면 주전들이 이미 다 정해졌기 때문에 포지션 경쟁이 그나마 좀 치열한 데가 이우성이 다시 1루수에서 좌익수로 돌아갔는데 이 좌익수 자리입니다. 김석환이나 박정우 같은 선수들이 호시탐탐 이 자리를 노리고 있는데 역시 가장 앞서가는 거는 그래도 단 한 시즌이라도 결과물을 보여준 이우성이 앞서간다라고 보는데 제일 조심해야 될 거는 부상이에요. 부상 당하면 이건 뭐 답도 없습니다. 그냥 빠지는 거고 새로운 선수가 그 자리에 들어가고 또 거기서 안 떨어져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됐든 간에 부상 조심을 해야 되고 윤도현 지난 시즌 오키나와의 왕자 윤도현이 오늘 정말 또 멋진 홈런을 치면서 혈당이 올라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윤도현이라는 선수를 보면 좋은 스윙을 갖고 있어요. 아주 파워풀한 그런 스윙을 가지고 있고 군더더기가 없는 모습, 수비에서도 필딩은 참 좋습니다. 포구까지 하는 모습은 참 좋은데 송구가 좀 안 좋은 모습을 이번 캠프 기간에도 많이 봤어요. 2루수 자리에서도 그렇고 3루에서도 그렇고 유격수도 그렇고 잡는 위치까지 어떤 스텝은 괜찮은데 스텝이나 이 핸들링까지는 괜찮은데 송구 쪽에서 자꾸 좀 아쉬운 모습을 간혹 보이거든요. 그거는 아무래도 선수가 실전 감각이 좀 많이 없기 때문에 지난 몇 년 동안 부상으로 씨름하면서 실전에서 송구 그 다음에 이게 다 똑같은 송구인 것 같아도 2루에서 1루로 던질 때 유격수에서 1루로 던질 때 3루에서 1루로 던질 때가 조금씩 다 미묘하지만 환경이 다르고 거기에 따라서 선수들이 몸 쓰는 것도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완벽하게 해내면 그건 정말 좋은 선수겠지만 이 선수한테는 좀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결국 경험이 해결해 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그런 자질을 갖춘 선수입니다. 아마 김선빈이 체력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김선빈이 쉬는 날 주전으로 나올 수 있고
또 경기 후반에 이제 김선빈이 빠지게 되면 그때 대수비랑 대타로 들어갈 수 있는 선수고, 이범호 감독이 어떻게든 한 타석, 한 이닝이라도 더 출전 기회를 주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그렇게 돼야 되는 선수고요. 윤도현의 성장이 이번 시즌 기아에게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군도 오늘 뭐 좋았죠. 타석에서 좋은 모습. 그다음에 워낙 안방을 든든하게 지키는 선수라 김태군 걱정은 할 필요가 없고, 김태군 얘기를 한 김에 한준수도 이야기를 할게요. 한준수가 이제 김태군에 이어서 포수 마스크를 받았었는데 확실히 타석에서는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는 선수가 한준수라고 생각해요. 좋은 타격 기술을 가지고 있고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공도 잘 보고, 오늘도 뭐 나오자마자 그냥 초구 딱 해서 좌선상에 안타를 만들어냈죠.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수입니다. 김태군, 한준수 체제로 가는 기아가 올 시즌도 마운드에서 제일 든든한, 포수 마스크를 쓰는 팀들 중에서 제일 든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안방이 안정화됐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수들에게도 큰 힘이 될 수 있죠. 선발 우익수를 나왔던 박정우는 이번 오키나와에서 제일 꾸준하게 잘해준 야수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뭐 좀 좋지 않은 모습도 보였고 베이스 상황에서 얼타는 모습도 보였지만 매 경기마다 안타 치고 볼넷을 얻어서 출루해 나가는 모습을 보였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거, 박정우를 칭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안정된 수비력입니다. 안정된 수비력. 외야가 막 난리 브루스를 추는 와중에서도 박정우만큼은 한결같이 좋은 수비를 보였고, 또 어깨를 과시하면서 주자가 한 베이스 더 가는 거를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죠. 박정우는 무조건 1군 엔트리에 든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우성이 들어가는 윤도현과 마찬가지로 이범호 감독이 박정우에 대한 이 플레잉 타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늘어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의 선수들 뭐 짧게 언급해보면, 변우혁 굉장히 많은 큰 기대를 갖고 오키나와를 시작했지만 일본 팀과의 경기 이후의 모습은 뭐 사실 그렇게 눈에 띄는 좋은 모습은 못 보였고요. 특히 외야로 뻗어나가는 타구가 굉장히 좀 적었다. 대부분의 범타가 삼진이나 내야 뜬공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는 아쉬움이 남죠. 실망스럽습니다. 솔직히 까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대로면은 정말 1군에 둬야 되는 선수인가라는 생각을 저도 갖게 돼요. 저도 변우혁을 응원하는 입장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2군에서 지금 시즌을 시작한다라고 해도 그렇게 네가 억울할 게 있냐라고 되물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팬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고 있는 밉상 홍종표, 어떻게 보면은 기회는 굉장히 더 제한적으로 받았어요.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주전으로 뛰지 못하고 경기 후반에 대타, 대주자, 대수비로 나왔는데 제한된 기회 속에서지만 홍종표는 좋은 모습을 보였죠. 지금 백업으로 분류되고 있는 선수들 중에서는 가장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게 공수에서 홍종표입니다. 나올 때마다 안타 치고 나가고 볼넷 얻고 수비 깔끔하게 잘하고 호수비 보여주고, 그러면은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구단 입장에서는. 팬들은 당연히 욕하고 사과하라라고 계속 얘기하겠지만, 사실 선수가 플레이 경기장에 나와서 그거를 다 증명하게 되면은 그동안 이 선수한테 투자한 돈이 있는 구단으로서는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구단이 져야겠죠. 욕을 먹더라도 나는 우리 팀은 성적을 원한다 라고 하면은 거기서 뭐 인스타나 유튜브나 뭐 각각에서 쏟아지는 홍종표 왜 쓰냐, 거기에 대한 비난은 구단이 감내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종표를 써야 된다,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선수의 가치에 대한 얘기예요. 김석환도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은 1군에서 시즌을 시작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생각하고, 범타가 되냐 안타가 되냐를 떠나서 집중력 있는 타석과 확실한 노림수, 그 다음에 수비에 있어서 적어도 실수는 하지 않는 모습을 오키나와 후반부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 선수의 미래가 25 시즌 굉장히 좀 밝다라고 할 수 있고, 물론 많은 기회가 주어지진 않겠지만 제한된 기회 속에서 가치 증명을 해야 되는 거는 뭐 선수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 선수들은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가슴이 아프기 때문에. 김호령, 고종욱, 박민, 이런 선수들은 1군에서 시즌을 시작하기 상당히 어렵지 않냐, 한스택도 포함해서 뭐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뭐 남은 시간 여러분들이랑 수다 하나 한번 떨어보죠.